저희 학교는 교정학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도관 학과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과에 있었는데 제가 졸업할 때쯤에 학점이 2.5가 안 돼. 많이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취직은 해야 되잖아요. 조금 마음이 급했죠. 나부터가 일단 이제 학점으로는 돌파가 안 되는 그거니까. 근데 또 하필 그때 많이 뽑는다고 하고 저는 이제 꼭 취직을 해야겠으니 그래가지고 그냥 지원을 했었죠. 그래서 교정학과에 관심이 가졌던 이유는 뭘까요? 관심은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어서 존재를 알고 있었고 막상 이제 공고는 다 같이 나오거든요. 뭐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나올 때 900명이나 뽑는다고 하니까 그냥 저는 교정공무원 지원했고 교정공무원은 교도관이죠, 알다시피. 그래서 저는 구치소에서 일하고 있어. 준비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셨어요? 저 때는 그게 됐어요. 사회, 과학 이런 게 시험 과목으로 있었던 때라서 어렵지 않았다. 그냥 사회는 EBS 보고 하면 되고 나머지 공부는 이제 군대에서 좀 했었거든요. 군대에서 한 거 이제 베이스로 갖고 와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바싹 공부하고. 네, 그냥 공무원 시험이에요. 똑같은 공무원 시험이고 다만 과목이 다르다. 그럼 그것도 급이 있겠네요? 9급부터? 그쵸 똑같아요. 그냥 일반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3학년 1학기 끝나고 갔나? 군대 갔을 때도 생각이 많았을 텐데 많았죠. 학점 2.5도 안 되는데 군대 가면 생각이 많아요. 선택을 하게 되는 뭐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빨리 붙고 싶어서 빨리 취직을 해야겠다는 그런 느낌? 압박감? 소문으로는 그게 제일 쉽대요. 이게 소문이 아니라 통계로 되게 쉽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커트라인 났다 이거죠. 왜냐면은 확실히 일은 저는 편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분명히 흔히 말하면 이런 전과자들은 아무래도 조금 표현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죠. 질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힘들긴 하니까 좀 커트라인이 낫죠, 확실히. 처음에 딱 내가 신입일 때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붙었을 때 마음은 이제 취직했다 그냥 그거 그냥 알아요? 똑같죠. 그냥 다 어려울지 취직했다 모르고. 하고 어렵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은 과목인데 과목? 근데 남자들은 다 그 정도는 어허허허허. 칠 수 있지 않나? 막연히 그냥 남들이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붙었을 때가 전역하고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니까 아직까지는 그 마인드가 있죠. 연수원 때는 그럼 어떤 분이에요? 군대 다시 들어간 느낌인가요? 네, 군대인 줄 알았어요. 연수원 끝나고 나서 자대 배치 받듯이 배치를 받는 그거 또 이제 거기서 경쟁을 해요. 시험 보고 이제 필기랑 실기 성적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 성적, 연수원 필기, 연수원 실기 성적 이걸 합쳐서 등수를 매긴 다음에 1번부터 선택해요. 1번부터 1등부터 원하는 데 선택해요.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가야죠. 왜냐면 솔직히 청송 가면 제가 여기서 바차타를 배울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20대를 솔직히 청송에 있을 수는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원하는데 비슷하게 지원이 됐나요? 네, 그쵸. 왜냐면 아까 2.5점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많이 뽑았어요. 교도관도 많이 뽑았는데 내가 지망하는 지역이 많이 뽑았어요. 청송 이런 데는 별로 안 뽑고 다행히. 처음 갔는데 연수원과 다른 분위기였을 거란 말이죠. 안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처음 봤을 때는 좀 무섭더라고. 나는 되게 위축이 많이 되고 나는 눈도 잘 못 마주치겠고 처음에 다행이네요. 애들이 있는 방이 있으면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잘 못 돌아다니겠어. 왜냐면 돌아다니면 나 혼자 맞닥뜨리게 되니까 잘 못 돌아다니겠더라고요. 2인 1조 아니에요? 둘 다 같이 안에 있죠. 감옥 안에 있지만 둘이 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한 명은 돌아다니면 한 명은 그냥 안에서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하고 있죠. 아무튼 저는 이제 좀 무서워서 혼자는 잘 못 돌아다니겠더라고요. 말 걸고 자꾸 이상한 거 물어보니까 어려 보이니까. 지금도 조금은 아니 동안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어렸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겁을 먹었죠 저는. 잠깐 침착해 닉네임 만든 이유는 뭐예요? 유튜버 침착맨 아시나요? 네. 좋아해가지고 내가 긴장을 좀 많이 하니까 침착해라는 그런 자각조차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닉네임을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당연히 자각이 되지 않을까? 어느 거에서 긴장을 많이 하셨었어요? 처음에 이제 커플 댄스는 스윙 댄스를 배웠으니까 그때는 침착해로 했었거든요. 커플 댄스라는 게 사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아. 긴장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럼 어느 부분이 예민했나요? 손잡고 스킨십? 스킨십 붙고 이렇게 그런 게 좀 예민했죠. 근무 시간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요즘엔 좀 널널해졌어요. 교대 근무를 한다 치면은 이제 하루는 이제 일반 공무원처럼 출근해서 퇴근하고 하루는 이제 저녁 5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 그건 좀 길다. 근데 안에서 4시간 정도 자는 시간이 있긴 해요. 중간에요? 네, 밤 10시부터 한 6시까지 나눠서 자요. 4시간씩. 그럼 공식인 거죠? 공식이죠. 사실 비상대기 시간이긴 한데 이 시간에 안 자고 일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처럼 출근, 하루 야근, 그리고 하루 오프, 그리고 그 다음날도 요즘은 아침. 오프. 그 다음날도 요즘에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있는 제도거든요. 이거 원래 있는 제도인데 여태까지 적용이 안 안 지켜졌어요. 왜냐면 실제 현장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실수가 없다. 저는 요즘 주간만 근무하는데 맨날 그렇게 교대 근무를 하면은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져요. 계속 교대 근무를 하면은 몸적으로 안 좋아져요. 이게 쌓여. 생각보다 피로가 누적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야근을 하다 보면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나가야 돼요. 야근을 못하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시스템상. 나가야 된다는 게 어쩔 수 없이 몸이 안 좋아지니까. 몸이 안 좋아지지 않아도 그런 어떤 관리를 해요. 야근부에 어느 정도 있었으면 나가게 돼 있어요. 자기 순번이 와요. 나갈 차례가 와요. 그럼 나가야 돼요. 그런 식이죠. 오히려 나쁠 수도 있겠다. 어쨌든 야간하면 오프가 2번 있어서. 그쵸. 사실 평일에 일을 보고 싶은 게 좀 있거든요. 지금 핸드폰 수리점도 가고 싶고 약간 있는데 은행도 가고 싶고 한데 조퇴를 하면 되긴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고. 주간 업무랑 야간 업무에 대해서. 주간 업무는 할 게 다양하죠. 야근부에 있다는 거는 이제 주간에 정해진 업무가 없다는 건데 안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진짜 감옥에 들어가서 애들 이제 관리를 할 때도 있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업무니까 그런 거 할 때도 있고 뭐 병원 데려갈 때도 있어야 돼. 그리고 병원도 데려다주고 뭐 그런 업무죠. 대부분 애들 면회도 시켜주고. 하루 진행되는 거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애들 일어나면 이제 혹시 간밤에 나이 든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어.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은 죽었을 수도 있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탈옥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다 확인을 인원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인원 이상 없으니까 애들 이제 밥 제가 직접 주진 않지만 밥을 이제 또 나눠주고 운동도 시키고 이제 애들 밥 먹었으니까 운동도 해야죠. 아침 9시 이후니까 애들이 이제 막 고충을 막 써서 돼요. 나 얘랑 있기 너무 힘들다. 얘랑 오늘도 싸웠다. 방 좀 바꿔달라.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방 좀 바꿔달라는 생각보다 많아요. 힘들 거예요. 왜냐면 방은 좁은데 인원은 많고 교도관이 보기에도 불편해 보여요. 아니 불편하죠. 불편할 거예요. 일단 방이 좁아. 인원은 근데 꽉꽉 차 있어요. 한 성깔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끼리 그 좁은 데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자기들끼리 막 때리기도 하고 또 약한 사람들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겠죠. 아마 돈 없는 사람들도 괴롭히고. 돈이 있으면 왜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단 안에서 살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과자류도 있고 과자, 차, 과일은 제가 장담하는데 걔네가 저보다 많이 먹을 거예요. OMR 카드 같은 거에 써갖고 내면은 이제 돈 빠져나가고. 일단 운동시키는 건 어떻게 시키는 건데요? 아무것도 없는 이제 공터에서 이제 걷기, 뛰기, 팔굽혀펴기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아니, 묶여있어도. 아니 묶여있지 않아요.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다녀요. 근데 다수가 덤비면 어떡해요? 그러지 않아요. 같이 운동도 해도 할 수 있어요. 교도관도 같이. 다들 막 야 우리 작당 모임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저도 별로 안 어려워하고 제가 한스쌤한테 이렇게 말을 하듯이 그냥 말을 하고 그쪽도 이렇게 편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친근감은 있다는 거죠. 친근감이 있을 수 있다. 좀 경계해야 되지만 그런 게 형성될 수도 있죠. 사실 유대감 같은 거 형성되면 좋지 않은데 되게 좀 약간 싫어하는 느낌이 좀 있네. 아예 좋지 않아요. 구치소에 들어왔으면 대부분 무죄를 받지 않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분위기가 네,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기도 하고요. 7, 8년 근무했어도 사실 좀 있긴 해요. 나갔던 애가 또 들어와서 인사하고 그때 뵀었는데 하면서 많아요. 그런 건. 그럼 교도소보다는 조금 순하겠죠? 제가 근무를 안 해봐서 그건 모르겠는데 조금 그렇다고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짧게는 얼마만큼 있고 길게는 얼마만큼 있으세요?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대략도 없나요? 오래 있으려면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길게 본 사람은 얼마까지 보셨어요? 5, 6년? 6년? 저도 정확하지 않아요. 저도 직장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생각보다 자리만 지키는 사람이라. 아니 이런 건 확실하지 않아도 돼요. 사건이 계속 추가되고 질질 끌리면은 오래 있을 수 있어요. 본격이 있는데요. 5년 정도 있던 친구는 직원한테 잘하는 사람들이 방 생활도 잘해요. 한쪽을 잘하면 둘 다 잘해요. 대부분 잘하는 척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직원한테는 엄청 잘하는 척 하고 안에서는 이제 지킬 거 안 지키고 막 해야 될 거 안 하고 그럴 수 있긴 한데 드러나지만 않으면야 그런 게 이제 귀에 들리면은 조금 처리를 해야 되지만 걔가 방에 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귀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까지는 신경 안 쓰긴 하거든요. 인원을 거의 100명 가까이가 되는데 그거 한 명 한 명 신경 쓸 수는 없어요. 먼저 신경 쓰긴 쉽지 않아요. 들리는 것만 처리해도 사실 바쁘다. 그렇게 일이 없지 않다. 일을 하시면서 애들이라고 친하게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애들의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관리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이라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약간 애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좀 어떤 왜?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좀 애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 안에 있는 애들은 더 어떤 좀 본능에 충실하달까? 자제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들어왔겠죠 어떻게 보면은 뭔가 요구할 때 보면은 대부분 다들 되게 그냥 단순한 욕구들이니까 그 말하는 게 어떤 그냥 딴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싶어하고 밥을 더 받고 싶어하고 어떤 그런 단순한 욕구들 운동을 좀 더 하고 싶어하고 얘랑 그냥 잘 못 지내니까 바꿔달라 하는 거고 되게 단순한 것들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냥 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감옥이지만 나한테도 감옥이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는 일할 때 핸드폰을 못 쓰니까 또 이유는 뭘까요? 이게 뭔가 불법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수용자랑 오래 이게 좀 겹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생겨요. 유대감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친밀감? 비스무리하게 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핸드폰 들고 오면 사실 전화 한 통 시켜줄 수도 있지 않나? 남들 없을 때 뭐 한 안 되지만 담배를 당연히 준다든지. 불법이지만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감옥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안 들고 가죠. 어떤 밖에서 그런 거는 핸드폰 써도 상관없어요. 직접 접촉하면은 안 쓰고 그거 아니면은 다 써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다 감옥 안에도 되기 때문에 예전엔 안 됐어요. 저 초창기만 해도 요즘에 유튜브도 볼 수 있고 하니까 굳이 필요 없다. 예전에 인트라넷만 됐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되니까 네이버로 뭐 봐도 되고. 수용자분들이 처음 왔었을 때 어떤 식으로 많이 놀렸었나요? 아니 되게 생활- 말을 싸가지 없게 해요 애들이. 지금도 싸가지 없게 하는 게 없지 않아요. 뭐 이거 해라 이거 해 하라고 그러면서 교도 관련돼요. 당황했어요? 당황- 당황하면 지는 거잖아. 당황을 항상 하죠. 근데 당황하면 지죠. 근데 당황했던 거는 운동 같은 거 시키잖아요. 이제 다 같이 나와 있어요. 운동 같은 거 하면은 애들끼리 이제 좀 시비가 붙었죠. 그래서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르더라고. 초창기에 그동안 봤던 거는 애들끼리만 이렇게 싸우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그 사이에 껴들어가서 말렸는데 무섭더라고. 많이 무섭더라고. 이게 현장감이 다르더라고. 부딪히는 게. 부딪히진 않았어요. 몸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보면서 그만하세요 하는 거랑 애들끼리 이럴 때 사이에 들어가서 그만하세요 하는 거는 많이 다르다. 이게 체감이 많이 다르다. 약간 2D랑 3D 차이처럼 저희가 애들이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지원 요청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애들 싸우지도 않았는데도 바로 도와달라고 요청했죠. 애들이 보이는 걸 중시해요. 가오를 중시해서 그냥 밀리지 않으면 가오가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맞아, 한번 밀리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예, 되니까. 그 소문이 빨리 퍼져요 생각보다. 쟤 많이 누구한테 맞았다 막 이런 얘기는 빨리 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한석규 말고 나온 것처럼 패거리가 잘 만들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생거리. 은근히 생기나요? 저 영화 그거 한석규 그거 뭐 프리즌인가 그런 영화 아닌가요? 네. 안 봤는데 그런 류의 패거리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왜냐면 오래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근데 그 조직 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또 그럼 지인들끼리 해가지고 좀 뭉쳐서 그런 게 있어요? 겹칠 일이 거의 없지만 한 번에 들어와도 다 분리는 시키죠. 걔네들을 다 분리는 시키는데 내가 운동할 때. 그때도 분리시켜요 걔네들. 아, 안 시간차? 겹치게 시간을 다 따로 두기 때문에 거의 분리된다고 보면 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막 통제가 안 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질서가 잡혀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되는 거죠. 모이실게요 하면 잘 모이고. 잘 보여요. 줄 서세요. 줄 서라고 하면 줄도 잘 서주고 위험한 운동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기본적으로 질서가 잡혀 있기 때문에 다 50명이 아니라 100명이어도 사실 크게 무리는 없다. 근무하시는 부츠는 어떤 분위기예요? 방이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일단 푸세식은 아니고 요즘 푸세식인 데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방은 괜찮아요. 지낼만해. 큰 방에 책상도 있고 식탁 같은 거 있고 싱크대 있고 TV 있고 수납 공간들이 있고 아니 좋아요. 살만해. 크기는 대충 몇 명 정도 있으면 편할 공간인데 몇 명이서 네, 수용하는지가 궁금해요. 8명이서 있으면 내가 봤을 때 편해 보이는데 그러면 그것도 11명이 있다. 4명이서 있으면 편할 공간인데 6명이 있다. 여름에는 진짜 크게 느껴질 거예요. 좀 이제 생활하거나 그런 애들은 다 덩치가 크니까 얼마쯤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속 나가고요? 보통 6개월이면은 방을 바꿔요 기본적으로. 한 방에 애가 범죄자가 너무 오래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병장이 돼버려요. 거기서 이제 고인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쫓아내서 또 다시 이제 신입으로 시작하게 만들어요. 야간 근무는 대부분 그럼 불침번 역할 말고는 잘 없나요? 야간에는 그쵸. 야간에 뭐 할 수가 없어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이제 지킨다는 개념. 응급 환자들은 이제 또 병원 가야 되니까 데려가주고 그 정도? 꾀병도 있죠. 꾀병 많죠. 근데 그 꾀병이라고 무시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실수한 적도 있어요? 아니 이게 꾀병이라고 항상 단정을 지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어느 순간 바닥에 어떤 애가 쓰러져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그때도 꾀병이라 생각했어요. 되게 태연하게 시간을 많이 끌고 행동했죠. 근데 외부에서 CCTV로 보다가 빨리 들어가 보라고 해서 저도 당황해갖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약간 숨을 안 쉬어.
좀 당황스러웠지 그거는. 많이 놀랐겠다. 어떻게 바로 심폐소생술 맞겠어 진짜로. 우리도 그런 경우 잘 없잖아. 배우긴 배웠지만 네. 아 근데 바로 나오더라고. 심폐소생술 나오고 바로 이제 무전으로 빨리 와달라고. 그때 한번 큰 거 다친 이후로는 다시는 깨병이라고 무시 안 해요. 깨병 일지연정. 대부분 그런 경우 많았었으니까 아 깨병이 되게 많아요. 인원을 빼서 나가야 되고 네. 그렇게 인원이 빠지면은 또 진짜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는 뺄 인원이 없어요. 야간에 좀 진행하는 사람 몇 명 정도 되나요? 야간에 한 30명은 근무하지 않나? 그렇게 많아요? 적죠. 수용자는 몇천 명인데. 아니 100명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인당 100명. 두 명이서 거의 80에서 100을 맡아야 돼요. 진짜요? 낮에는. 잘못 들었어. 저는 구치소라고 하니까 수용 인원이 1000명이면 엄청 큰 기관인 거잖아요. 1000 넘어요. 2000도 넘을걸요? 그죠? 직원도 한 5, 600명 돼요. 수용자랑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가능한지. 이게 아무리 뭐 봉을 들고 있든 뭐하든 아니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냥 아, 그래요? 맨몸으로 들어가. 뭐 이것도 없어요? 가스총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가스총 뺏기면 어떡해. 무전 하나네. 아예 무전기 하나 도와달라고. 화목해요 기본적으로. 화목하고 만약에 누가 때리려고 하면 피해야죠. 이게 앞서 말했듯이 친밀감을 가질 수 있다니까. 위아래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지시하고 지시받는 관계에서 지시하고 통제하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어차피 그리고 저희도 해줄 건 다 해주기 때문에 걔네들이 필요한 걸 다 해주는데 말을 안 들은 애들은 거의 없어요.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다 해줄 거 다 해주는데 기분 나쁠 이유가 없잖아. 자주 들어오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랑 보이스피싱이나 음주운전? 특히 음주는 했던 사람들이 자주 들어오죠. 근데 확실히 또 안에서 생활은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술을 안 먹으면은 기본적으로 그 범죄적 심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안에서는 술을 안 먹으니까 생활이 괜찮다. 그 나머지야 뭐 다 골고루 들어오기 때문에 마약도 그렇죠. 처음에 스윙 댄스를 배웠다고 했는데 바차타로 넘어오고 싶었던 이유는 뭐예요? 스윙이 코로나 기간 때 겹쳤거든요. 점점 이게 흐지부지 되니까 실력은 안 늘고 수업은 계속 열렸다가 또 휴강됐다가 다시 그게 열리고 이러면 똑같은 거를 자꾸 듣고 이런데 실력은 당연히 안 늘고 근데 시간만 가고 자연스럽게 좀 흐지부지 된다고 해야 되나? 동기들은 근데 이 기간이 지날수록 점점 없어져. 그 와중에 당연히 없어지죠. 코로나 기간이니까 자연스럽게 질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니까 좋아 보이더라고요. 소셜 때 술도 먹고 살사가 아닌 바차타는 이유는 뭐죠? 흥이 많이 필요하다. 스윙이랑 너무 비슷해 보였으니까 다른 흥일지언정 강한 흥을 요구한다. 이게 따라갈 수가 없다 도저히 이거는. 근데 바차타는 약간 흥도 필요하겠지만 좀 감성? 좀 뭐랄까? 느낌? 본인 감성적인 남자인가요? 아 그럼요. 음악에도 적고 상대방이랑 이런 커뮤니케이션 적고 이런 게 있어요? 저 그럼요. 전 오.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어... 니즈를 빨리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같이 완전 딱딱한 사람들한테 조언해준다면 좀 약간 어떤 느낌으로 좀 서로 이렇게 컨택하면 좋을까요? 어차피 여자들은 이제 천천히 가면 결국엔 다 따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예 배우지 않는 거 빼고 기본적으로 어떤 커넥 이런 게 없는 사람들, 프레임이 없는 사람들 빼면 다 따라오니까 천천히 가면서 이제 여자가 잘 따라오는지 보고 눈으로 봐주면서 또 안심시켜주고.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는지. 화려한 거보다는 그냥 좀 나랑 쳤을 때 기분이 좋고 약간 그냥 부드러운 텐션? 그리고 은근히 여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어려운 패턴을 들어가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남자도 부족하고 여자도 역량이 부족해서 못 따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필연적으로 가두거나 끌고 가는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 힘을 좀. 근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가볍게 기본적인 패턴으로도 저는 좀 재밌게 출 수 있는 음악에 따라가면서 재밌게 출 수 있는 그런 느낌. 저는 바차타 칠 때 항상 술 먹고 쳐요.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지 붙을 수 있어. 맨정신으로 컨택을 붙지 못하겠어요. 도저히. 왜 붙어요? 붙을수록 더 느낌이 좋잖아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죠. 술을 먹으면 음악도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더 잘 들리고 동작은 엉성해지는 것 같아요. 동작은 엉성해지는 게 느껴져요. 나는 날림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건 느껴졌지만 요즘엔 사실 떨어져도 사실 커넥션 떨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떨어져도 먹일 건 다 먹일 수 있으니까. 근데 붙으면은 훨씬 더 어떤 섬세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 어떤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 제가 홀딩 끝나고 표정이 좀 안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재미없거나 힘들어서 안 좋은 거 아니고 집중을 하니까 그만큼 체력이 빠져서 안 좋았던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부끄러워서 홀딩 못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혹시나 시간이나 체력 많이 남으시면 한 번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